네, 2025년 4월 국민 절반 이상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는 SKT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무려 2,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잖아요. 해킹으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사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2024년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90만 건 이상이 집계되고 있어요. 이처럼 교묘해지는 해킹 기법에 모든 기업들이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만큼이나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도 입힐 정도의 규모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보안 솔루션 기업인 지니언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SKT 해킹 사건 여파로 지니언스 포함한 국내 사이버 보안주가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였던 현상이 있었잖아요. 오늘 다룰 지니언스의 같은 경우에도 4월 17일 13,0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같은 달 30일에는 뭐 17,000원, 한 25% 이상 상승했죠. 아, 주가가? 예. 정도로? 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이 원체 기승을 부리니까 정부랑 공공기관도 보안 강화에 이제 앞장서고 있고요. 최근에 국가정보원, 국정원은 이제 북한의 지속적인 해킹 위협에 대응해서 악성 IP와 파일명을 공개하면서 선제 차단을 독려했고요. 각 기관에서도 백업 점검 등 기술적 조치를 긴급 권고했죠. 또 202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한국형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를 의무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또 정부는 정보 보안 산업을 향후 3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발표해서 관련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절대 뭐 신뢰를 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모든 접근 시도에 대해서 뭐 검증 절차 다 가지게 갖도록 하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냥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에요. 제로 트러스트. 네, 그렇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제로. 믿음이 제로이라는 네. 거죠. 사실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완전히 반대의 개념인 거죠. 사이버 위협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긴장하고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보안 원칙들이 또 적용되는 거고요. 보통 기업들은 영리 추구, 그러니까 영업에 가장 포커스를 두게 되고 이런 관리 측면은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뭐 통상 실적을 잘 내기도 어렵고 실적 늘리기는 더 어려운 분야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설립돼서 20년 동안 흑자를 계속 기록해왔어요. 오, 이거 실제로 계속했군요. 예. 한국 사이버보안 업계에서도 드물게 실적이 계속 늘려왔고 이 중에서도 이제 NAC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요 기술이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0년간 시장 점유율은 계속 1등을 지켜왔고요.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코스닥 라이징 스타에도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기술력, 성장성에서 뭐 시장의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러면은 이 지니언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대체 어떤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사이버 보안이 각광받는 요즘에 꼭 주목해야 할 기업인 지니언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가 생소하실 테니 지니언스의 주력 제품군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NAC가 있고요. 그리고 EDR, 그리고 GTNA라는 그렇게 분류가 좀 나누어지거든요. 네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NAC, 그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는 모든 기기를 식별해요. 그리고 통제하고 무단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보안 솔루션이에요. 즉 사내망에 누가 언제 어떤 기기로 접속하는지를 관리해주고 경로가 이상하거나 이런 걸 애초에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돼요. 해커가 뭐 접근하기도 힘들겠네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EDR은 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앞글자를 딴 건데요. 네네. PC나 서버 같은 종단 기기, 그러니까 마지막 기기, 사람이 접근하는 마지막 기기에서 발생하는 해킹 징후를 탐지하고 미리 사전에 대응하는 솔루션이에요. 기업 내에 엄청나게 수많은 기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PC부터 네네. 해서 뭐 이런 것. 여기에 이제 보안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랜섬웨어 같은 위협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조치하는 역할, 좀 선제적으로 그런 선제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GTNA,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이름 그대로 절대 신뢰하지 말고 검증한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제품명을 설정을 한 건데요.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적용한 접근 제어 기술입니다. 네. 사내뿐만 아니라 원격 지원, 뭐 클라우드, 요새는 뭐
재택이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사용자와 기기를 지속적으로 인증하고, 그러니까 한 번 인증했다고 해서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바뀔 때마다 계속 접속하고 인증하고 이런 어떤 최소 권한만 부여해주고 가장 극단으로 온 그러네요. 완전 철저하게 통제된 그런 접속만 허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언제 어디서 뭐 접속을 하든 무조건 확인을 하고 허락받아야만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기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초반에 정부 정책으로 나온 정부에서도 이런 거를 도입하자 해서 한 게 이런 부분들이고요. GTNA 솔루션은 GTNA라는 상품을 개발했는데 지니언스에서는 지니언스도 미래 성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좀 개발한 분야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앞서 설명한 NAC 기술력 바탕으로 NAC와 GTNA를 통합한 형태의 NAC 기반 제로 트러스트 플랫폼을 분야한 것이 좀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국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제로 트러스트 시범 사업도 주관하여 기술력도 입증했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뭐 현지 맞춤형 사이버 보안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 3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서 국제적인 레퍼런스로 좀 쌓고 있고요. 지니언스는 한편으로는 국내 퓨처텍 정보통신이라는 또 회사를 또 인수했어요. 24년에 인수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GTNA 관련 기술 텍을 좀 보강하고 사업 고도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인수한 것 같고요. 최근에 해외에서도 고객사 10곳 이상 확보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 계속해서 이제 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니언스의 뭐 제품군 NAC, EDR, 뭐 GTN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자군 상품일까요? 사실 이게 하나를 콕 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셋 다 분위기는 좋거든요. 오, 그래요? 예,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가장 이제 캐시카우라고 보면 아무래도 NAC 솔루션인 이제 지니안 NAC가 이제 대표 제품이고요. 또 아직까지는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이미 이제 상품입니다. 검증이 돼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이랑 이제 사기업까지 통틀어서 시장 점유율은 1위거든요.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 공공 부문 쪽은 시장 점유율이 2023년 기준에 75%. 그러면은 뭐 사실상 그냥 공공기관에 그냥 후원이 되어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사실 이제 공공기관 특성상 이제 써보고 좀 레퍼런스가 쌓여야 또 다른 계약도 수임하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초반에 잘 잡은 거죠. 어떻게 네네. 보면. 또 기술 경쟁력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좀 받고 있어요. 지니언스가 국내랑 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업체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NAC 시장 가이드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어요. 또 전 세계 NAC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위에서 3위까지는 물론 다 북미 업체. 아무래도 이제 강자들이잖아요. 원래 강자들. 네. 근데 유일하게 비북미권으로 4위의 이름을 올렸어요.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국내 개발 솔루션이 뭐 북미 지역은 뭐 원래 강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세계 탑4에 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성과로 보이거든요. NAC 제품 경쟁력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한 걸까요? 뭐 이게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건 뭐 당연한 것 같고 노하우가 혹시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바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니언 NAC가 국내 클라우드 NAC 누적 고객 수로 봤을 때도 연평균 성장률이 한 51%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가트너라는 이제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 자문회사가 선정한 글로벌 톱5 업체에도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스코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네임드로 이렇게 다 발돋움했네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사실은 가격 경쟁력과 어떤 배포 유연성에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네. 미국의 글로벌 NAC 경쟁사 대비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도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을 모두 지원하는 좀 유연한 제품 제공 환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강점으로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세팅하기가 용이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들리네요. 그러니까 싼데 이용하기도 좀 용이하다. 이런 강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강자들 사이에서 끼어들려면 이런 정도 강점이 있어야만 한번 써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말이 좀 쉽지 가격 경쟁력 확보하면서 뭐 기술력 갖추고 있다 실제로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특히 이제 NAC 그 기술 하나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인 뭐 조직 내 모든 기기와 사용자 신원 검증 다 하고 최소한 권한 주면서 계속해서 인증을 받아라 뭐 이런 뭐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니안 EDR이 이제 매우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인데요. 지니언스의 EDR은 국내 시장 점유율 6년 연속 1위인 상태이고요. 또 2024년 공공기관 조달 시장 점유율이 한 49%. 공기업은 뭐 거의 싹쓸이를 하지 않았나. 오 진짜.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대 들어가지고 랜섬웨어가 엄청 그렇게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게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뭐 기업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장치들 보안 강화에 엄청 신경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지니언스 EDR 도입 좀 많이 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딱 그 포인트고요. 그 결과 이제 랜섬웨어나 이런 기승을 부린 시기, 그때 그 후속 조치의 그 결과로 지니언스 EDR이 누적 고객사가 200여 곳을 돌파했고요. 공공과 민간을 또 균형 있게 공략을 좀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백신이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백신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감염되고 치료하고 뭐 재감염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감염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게 낫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지니안 EDR은 실시간 위협 탐지와 대응 자동화, 그 중앙 관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5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EDR 서비스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 제품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니언스 EDR 고객 수 성장이 또 엄청나거든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고객 수 성장률이 56%에 달하고 있어요. 56% 누적 고객 수 성장률이, 이거 진짜 수치는 대단한데, 근데 이게 약간 성장률 수치를 이게 누적 고객 수에 포커스를 두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솔루션 업체의 특성이 나오는 건데요. 네네. 지니언스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크게 이제 회계적으로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로 집계가 돼요. 우선 설비 및 초도 용역이 제품 매출로 집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도 판매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한 번에 다 제품 매출로 판매가 되고 나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및 유지 보수 매출이 용역 매출로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한 번 쓰면 이제 타사 제품으로 좀 변경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한번 면이 이제 깔아 놓으면 이제 고기만 쓸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셈이죠. 그래서 이제 신규 유입되는 고객 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잡은 물고기의 그렇죠. 개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매출 비중만 봐도 용역 매출 비중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한 17에서 18% 차지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큰 수치예요. 2024년도의 경우 전체 연결 매출 490억 원 중에 한 80억이 유지보수 용역 매출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니언스가 여기에 기반으로 매년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는 거죠. 20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21년도에는 한 320억, 23년에는 한 430억, 작년에는 2024년에는 한 496억 정도 연결 매출을 기록했거든요. 500억 고지가 이제 눈앞이죠. 근데 이 매출이 눈먼 매출이 아니고 실제 돈 되는 매출이에요. 실제로? 네, 영업이익이 작년에 24년에 98억인데 19.7%. 오, 네네. 매출 대비 수익성도 최근에 상당히 좀 개선이 됐어요. 당기순이익도 109억 원으로 급증해서 전년 대비해선 74.6% 성장을 했고요.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20년 연속 흑자라는 금자탑 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2024년 매출이 약 15.7% 성장, 영업이익도 52% 성장이라는 깜짝 실적의 배경에는 세 가지 상품군 고른 성장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면 사실은 그 매출에서 원가 차감을 한 뒤에 영업에 관련된 판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차감해서 나온 거를 이렇게 수치화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아까 19.7%? 20%에 달한다는 거는 무지 높은 수치 같은데, 제가 봐도 뭐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봐도 엄청 높은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안업계의 1위, 터줏대감으로 볼 수 있는 안랩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초반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런 수치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수치죠. 2024년도 안랩의 매출이 한 2,600억 원 정도 돼요. 물론 외형은 훨씬 크죠. 지니어스보다. 지니어스비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규모가 큰 만큼 아무래도 간접비도 크겠죠.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규모의 경제도 있을 건데 그렇죠. 예. 2배의 영업이익률이 차이 난다는 거는 지니어스가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외형 좀 작아도 그러면은 뭐 내실은 안랩이랑 비교도 뭐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상품군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른 사업 실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요. 우선 주력 NAC 사업부터 보면 공공부문을 더해서 이제 대기업 등 민간 시장에서도 신규 수요가 창출되면서 매출이 계속 증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 NAC 매니지드 서비스가 중소기업 고객의 인기를 끌면서 저변을 좀 확대하는 데 한몫을 했죠. EDR 사업 역시 랜섬웨어 공격 증가, 우려에 따른 이제 기관, 기업, 특히 금융기관 등 보안 움직임 수요가 크게 늘어서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자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니안 EDR 도입이 좀 활발했고 앞서 뭐 거의 50%에 육박한 맞아요, 정도에 맞아요. 앞서 이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금융권 또 대기업 추가 도입도 이어지면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제로 트러스트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니언스가 퓨처텍 정보통신 인수를 통해서 GTNA 기술 내재화를 또 추진했고 이 효과로 공공 분야 제로 트러스트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이제 기술력을 이제 입증을 했죠. 네. 또 2024년에 해외 제로 트러스트 신규 고객 10곳 이상을 또 확보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에 성공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 행보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혹시 뭐 수출 매출, 뭐 해외 쪽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좀 궁금한데, 국내 매출하고 뭐 비중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에 비할 바는 좀 못 됩니다. 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과거 5개년 내수 비중이 한 97% 이상 돼요. 그래도 이제 24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수요가 좀 본격화되면서 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지속적으로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외 시장 개척 성과도 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24년도에 최고치를 달성한 실적에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게 증권가에서는 뭐 올해부터는 중동과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매출 가시화로 지니언스가 이제 뭐 글로벌 레벨로 도약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니언스가 매출 신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23년도에도 중동 최대의 IT 전시회에 참가해서 EDR을 처음 선보였고요. 3대 솔루션, 그러니까 NAC, EDR, 뭐 GTNA까지 해서 글로벌 무대에 계속 공개하는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네네. 아직은 조금 수치적으로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수출 비중이 3%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높아지겠죠. 2025년 IR 자료를 좀 살펴보면은 네네. 36개국의 63개사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누적 고객 27개국에 143곳 이제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중동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수출 매출이 전체 대비해서 뭐 2, 3%의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긴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이제 해외 고객별로 좀 나눠 보면은 네네. 15억을 한 143개의 거래처가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기록했다. 되네요. 보시면 앞서도 봤듯이 일단 제품 한번 나가고 유지 보수가 따라오잖아요. 그런 어떤 매출의 특성을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늘어가면서 점진적으로 좀 누적되는 매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요. 지니안 NAC 국내 거래처가 한 3,000개 이상 돼요. 근데 2024년 연결 매출의 기준으로 뭐 내수 매출만 봤을 때 한 480억 정도라고 했을 때는 거래처 수로 나누면 거래처당 한 1,6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제 해외 매출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해외 시장 수익성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유사한 수준입니다. 해외 매출이 일단은 일어난 만큼 그 뒤를 잇는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 매출들도 조금 뒤따라주면은 수익성이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기술력을 바탕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구개발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니언스가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매출액 대비해서 한 15%에서 20%는 연구개발비를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네. 그 R&D 지출액도 매년 커지고 있는 뭐 그런 셈이죠. 2024년 기준으로는 약 83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개발비에 관련해서 그 해당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뭐 20% 이상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 뭐 시너지가 나는 기술을 처음부터 이렇게 새로 개발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치면은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그냥 합병을 해버리는 게 더 뭐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원하는 기술이 있다면 좀 뭐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실제로 2018년에는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 및 대응, 그러니까 EDR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레드스톤 소프트를 인수한 이력이 있고요. 2019년도에 아예 흡수합병을 해서 또 덩치를 키웠고 2024년에는 퓨처텍 정보통신을 또 인수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안 소켓 계층 기반 가상 사설망, 그러니까 SSL 기반 VPN, 가상 사설망이 이제 VPN 그걸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원격 접속을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 돼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으로 기반 원격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아예 요거를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해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게 기술적인 기반을 만들어 버린 거죠. 기존의 GTNA의 SSL VPN 기술을 접목해 버리려는 그런 계획으로 인수를 한 거고요. 원격 접근 통제까지 갖춘 벤더가 어쨌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셈이죠. 인수 금액은 한 10억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비용이라면 A부터 Z까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거겠죠. 당연히 AI 시대도 본격화가 되고 요새는 뭐 통신 전쟁이다 뭐다 말도 많은 이런 와중에 국내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뭐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지니언스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 업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2025년, 이제 26년을 제로 트러스트 원년으로 부르고 있어요. 각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앞다퉈서 기존의 보안 체계를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도 2026년까지 국가기관망을 제로 트러스트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좀 공식화하고 있고요. 미국도 연방기관의 제로 트러스트 의무 적용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 직격탄으로 이제 수혜를 보는 분야가 이제 NAC와 GTNA 솔루션인데 네트워크 접근 제어 없이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이 불가능하고 또 원격 클라우드 환경 통합 체제는 아무래도 GTNA에선 필수니까 이제 지니언스는 이 두 가지 기술을 다 보유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두 가지 기술을 다 보유한 게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올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제로 트러스트 시대에서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분야는 지니어스의 거의 안방이나 다름없을 만큼 네. 독점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2026년 이후 공공시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수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깔아놓으면 여기 거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또 독점적 수요를 흡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거기다 뭐 이제 제로 트러스트로 이제 한 단계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아예 그거를 통째로 다 바꿀 확률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랑 합쳐져서 검증된 실력도 있고 시대도 잘 맞았고 해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보안 없이는 국가도 기업도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탄탄한 캐시카우를 가진 NAC를 가진 그리고 또 폭발적인 성장 분야를 갖고 있는 지니언스가 아무래도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공 제로 트러스트 사업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순항한다면 지니언스가 글로벌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그날이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